(6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한계에 도달한 메탄가스가 공기에 혼합되었을 경우 착화 한계 전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메탄의 최소 착화 에너지는 0.2mJ, 극간 용량은 10피코페럿으로 합니다. 최소 착화 에너지 공식을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최소 착화 에너지 E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CV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꿔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최소 착화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착화 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한계 전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V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항에 있는 2분의 1과 C를 넘겨주는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분의 1을 저항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양변에 2를 곱해줘서 2는 CV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 제곱만 남기게 되면 C분의 2는 V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V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떨어뜨려 줍니다. 따라서 루트 C분의 2는 V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는 루트 C분의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단위 환산인데, 이때 밀리는 무엇에 해당되냐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해당되고, 알파벳 P는 피코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12제곱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입해야 되냐면 V 값을 구하기 위해서 V는 루트 분모에는 무엇을 대입하냐면 C값을 대입해주면 되는데, 이때 C값은 극간 용량이 됩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값에는 이때 최소 착화 에너지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0.2, 그 다음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324.5553V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6325V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2번 문제입니다. Q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C로 대전하고 있는 반경 25cm의 도체구의 전위 kV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이때 공식이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전위 V는 R분의 Q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9 곱하기 10의 9제곱은 단순하게 상수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 이전에 어떤 새로운 공식에서 이것을 유도해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공식만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 Q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이때 R이 무엇을 뜻하냐면 반경을 뜻하게 됩니다. 반경은 반지름이라고도 불리며 이때 R값에는 대입해야 되는 단위가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R값은 반드시 미터 단위로 대입할 것, 즉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cm는 1m이기 때문에 25cm를 전환을 하게 되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 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R값에는 무엇을 대입하냐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 그 다음에 Q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제곱을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7200V 값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킬로볼트입니다. 이때 킬로는 무엇이냐면 10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볼트를 킬로볼트로 바꾸게 되면 10의 세제곱만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누기 10의 세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7.2 킬로볼트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누전 차단기의 시설 방법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 이때 중요한 부분, 인체 감전 보호용은 0.05초가 아니라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방폭 전기기기의 구조별 표시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내압 방폭 구조는 P다 라고 했는데, 내압 방폭 구조는 P가 아니라 D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P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압력 방폭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2번,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IA 혹은 IB로 표현을 하며, 유입 방폭 구조는 O,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 구조는 알파벳 E를 사용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다른 보기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관지어서 암기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이 틀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은 교재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각 보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등급이 00 등급일 경우 교류는 500V가 되고 직류로 했을 경우에는 교류의 1.5배를 한 값인 750V 값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2번, 등급이 1일 경우에는 교류값이 7500이 되고 마찬가지로 직류는 1.5배를 한 11250V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3번, 등급 2는 직류 17000V라고 했는데 이때 17000V가 아니라 이때는 교류가 17000V입니다. 따라서 직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류값에 1.5배를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틀린 보기는 3번이 되고 마찬가지로 등급 3의 직류는 39,750V가 되고 교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1.5배가 작은 값인 26,500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 1번, 2번, 4번 보기에 대한 것도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9번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은 전기설비 규정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적용된 문제입니다.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 1번, 전로의 사용 전압이 SELV 및 PELV일 때 절연 저항은 0.5MW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보기. 2번, 전로의 사용 전압이 FELV일 때 절연 저항은 1MΩ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사양을 정리해 보자면 500V 이하일 때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500V 이하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전로의 사용 전압이 FELV일 때 DC 시험 전압은 500V이다. 자, 이때 맞는 보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2번과 똑같이 500V 이하인 것도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4번, 전로의 사용 전압이 600V일 때 절연 저항은 1.5MΩ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용 전압이 500V를 초과했을 경우 절연 저항은 1.5가 아니라 1.0MΩ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영종 장소에 사용될 수 있는 방폭 구조 기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1번 보기에 해당이 되며 나머지 2번, 3번, 4번 보기는 일종 장소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77번 문제입니다. 지락이 생긴 경우 접촉 상태에 따라 접촉 전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체의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일종일 경우에는 허용 접촉 전압이 2.5V 이하이며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맞는 보기 2번, 제2종은 25V 이하에 해당되며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 있는 상태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제3종은 35V 이하라고 했는데 35V가 아니라 50V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3종은 제1종, 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의 인체 상태에서 있어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종은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접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기설비 규정에서 신설된 부분으로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통접지로 적합한 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1번 보기인 TN개통, 그 다음에 2번 보기인 TT개통, 그 다음에 4번 보기인 IT개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통은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방생이 아니라 발생이죠. 자, 오탈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물체의 분리 속도, 그 다음에 물체의 특성, 물체의 표면 상태에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물질의 이력과 접촉 면적 및 압력도 이에 해당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접촉 시간은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